지금은 저는 마르크스의 시대를 재평가하고 그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가 재건하는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세이징 외교를 역대 대통령들보다도 그냥 바쁘게 해주셨다는 그 당시 이제 세계 조명제를 95년 1월에 이걸 이제 많이들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머니가 직접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분류봉지를 대신해서 쓰자. 그래서 사실 세계경영제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출범해서 이게 성공했던 제도라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. 앞으로 선생님도 좀 고생 좋아하십시오.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또 한번 이 중앙선거 모습이 그들이 많아 빠른 정리일 것 같니? 조선 테러 연장에서 지금 최근에 나름 사전 얼마인데? 3분. 여기 서울대학교 주식 어머니하고 같이 갑니다. 네, 한 개 층만, 이 층만 저희가 무상으로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와 보니까 일단 저는 와서 굉장히 쾌적하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예.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, 저는 김영삼 대통령님에 대해서 대부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종량제복부터 처음 시작한 건 몰랐습니다. 모르는 것들이 새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좀 편하게 알게 잘 되겠네요. 그러니까 그런 조금 일반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 어린 시민들이나 젊은 분들 한번 와보시면 굉장히 쾌적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아까 거기 게임 시뮬레이션도 하나 있었는데 근데 고장나서 그랬었는데 조선 총독부를 철거했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일반 사람들도 궁금한 게 총독부 철거한 잔해는 어디다 있느냐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사실 그걸 어디다가 보내놨냐면 천안에 독립기념관에다 거기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해서 가보셨군요. 네.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그때 딱 상징적으로 독립기념관의 가장 서쪽 일부러 좀 해가 지는 곳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제의 잔재를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러 서쪽에다 갖다 놨어요. 사실 민주당이나 좌파적인 성향에 있는
그 정치하는 분들이 반일 정서를 굉장히 정치에 네, 이용하잖아요.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사 바로잡기를 했던 거는 보수 정권이었어요. 맞습니다. YS가 하신 거고. 그럼요, 근데 그럼요. 당시에 저는 그런 기억이 나요. 제 세대에서는 그 조선 총독부회를 해체하는 장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. 아니,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인데 네. 저걸 꼭 없애야 하나? 왜냐하면 건물 자체에 또 역사성이 있으니. 네. 그런데 지금 제가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 보면 저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100% 생각하는데 네. 그 당시에는 사실 저는 이걸 꼭 진짜 없애야 되나? 네. 두고두고 보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야? 이런 생각에 네. 왔었거든요. 근데 역시 그것도 큰 결단이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. 맞습니다. 당시에. 그때 지금 우리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. 네, 뭐 언론도 그렇고, 네, 뭐 여러 저 문화재 같은 거 네, 하시는 그렇죠. 분들은 그래서 이제 컸던 거 같아요. 이거는 좀 뭐 치욕적인 역사도 보존해야 된다. 예. 뭐 이런 의견들도 많았었는데 사실 아버님 판단은 딱 그렇게 이거는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게 맞다.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뭐 미니어처라도 만들어서 예. 차라리 하는 게 맞지 전체를 복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. 저도 지금은 그 생각에 참 공감하는 게 지금 위치가 네. 그런 상징적인 위치만 아니었어도 좀 다르게 볼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다. 나라의 상징인 곳에 그런 건물을 두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재라든가 전통 그걸 떠나서 그 결단이 맞았다. 지금 현재 그 광화문 앞에 그 조선 충덕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예. 좀 상상이 안 되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 것들 좀 많은 시민들이 와 보시면 우리 특히 보수 정치가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레가시들이 YS 맞습니다. 정치에서 많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걸 좀 많이 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저 생각해요. 그런 말씀도 좀 많이 좀. 그럼요. 제가 이런 말씀을 어디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전에 김동영 네. 전 의원님 이 회고록 할 때 축사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네. YS 정신과 YS의 업적이 대단한데 사실 이 정권이 끝날 때 IMF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대로 복원해 그냥 뭐 남겨두셨죠. 네. 근데 그건 사실 YS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. 당시 상황이. 근데 그걸 떠나서 뭐 그게 뭐 미흡한 점이었다고 뭐 치더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는 저는 그러고 정권이 끝나서면서 YS 시대 전체에 있어서의 대단한 레가시들을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가 없었던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고 넘어가고 근데 문제는 정말 안타까웠는 그 다음에 DJ 정권,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10년 동안을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네, 이 정권들은 YS를 당연히 겸하고 그렇죠. 평가하지 않았었죠. 그리고 그 이후에 MB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10년이라는 그게 지나서 사람들이 그 평가에 대해보다는 다른 관심이 넘어간 상태고요.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저는 YS의 시대를 재평가하고 그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가 재건하는데 정말로 필요하다고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보수가 가지고 있는 레가시들이 이미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용기와 결단이 있거든요. 예,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사실 참 저도 그냥 그 당시에 뭐 활동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 문민정부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 이후 그다음 3당 통합 그다음에 문민정부를 창출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일을 했지 않습니까? 이것을 97년 물론 외환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 재창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.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그런 폄하가 있을 수 없습니다. 저는 근데 그게 꼭 그 정권 재창출이 어려웠더라도 어쨌든 다음번이라도 한 텀을 지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다시 정권 재창출이 됐었으면 네. 저는 달라졌을 거예요.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지만 네. 사실 보면 지금 YS에 대해서 평가절하한다기보다는 평가 자체를 안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평가를 누구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우리 보수 정치가 나아갈 길을 YS 시대에 대단히 많이 보여줬다고 제가 또 그때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알고 있거든요. 저는 당시 대학생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처음에 이제 3당 합당을 하실 때 이게 말이 돼? 이거는 역사의 퇴행이야?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. 그런데
근데 그 이후에 그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정치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. 아,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라는 게 결과물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었는데 YS께서는 그걸 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진짜 드문 대한민국. 그럼요. 근데 역사에서. 결국 그걸 만들어낸 거죠. 예. 이사님 개인 한달 좀 하시게 예. 기자 좀 그랬어요. 물리시죠. 예. 예. 그래, 그래.